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입니다. 오늘 소식은요, 바로 대한민국 상업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하나의 신화가 무너졌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의 가치를 보증하는 그야말로 황금 열쇠였던 게 바로 스타벅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왕좌를 1,000원짜리 상품을 파는 다이소가 빼앗았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역전극인데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세권이라는 말 다들 기억하시죠? 스타벅스가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카페가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건물의 품격, 가치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1층에 스타벅스가 딱 있다? 이건 뭐 성공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죠. 진행자님,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도 좋고 사람들도 항상 북적이는 그야말로 완벽해 보이는 세입자를 건물주들은 대체 왜 외면하게 된 거죠? 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요, 오늘날 건물주들은 스타벅스의 입점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다이소를 모셔오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180도 역전된 거죠. 실제로 한 건물주가 직접 한 말이에요. 다 망해가는 건물을 살리는 효자다. 다이소를 바라보는 건물주들의 시선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딱 보여주는 말이죠. 진행자님, 그럼 대체 왜 그런 건가요? 이 극적인 변화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소에 뭐 특별한 힘이라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유가 두 브랜드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의 차이, 이른바 블랙홀 효과와 분수 효과의 대결에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스타벅스는 고객을 강력하게 빨아들이지만 그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블랙홀과 같아요. 반면에 다이소는 고객을 모아서 건물 전체로 쫙 퍼뜨리는 분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스타벅스에 온 고객들은 커피만 사서 바로 나가거나 아니면 몇 시간씩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결국 2층에 있는 네일샵이나 3층 병원은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1층만 동떨어진 스타벅스 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럼 다이소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다이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만들어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말 그대로 전 세대를 끌어모으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매장을 둘러보면서 일종의 쇼핑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지고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그 건물에 있는 다른 가게들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실제 인근 카페 사장님의 증언입니다. 다이소가 고객을 끌어모아서 주변 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파트너 역할을 한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좀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건물주들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이 불황을 어떻게든 견뎌낼 안정성, 이게 제일 중요해진 거죠. 임대 방식이 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건가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스타벅스는 보통 매장 매출의 10%에서 12%를 임대료로 받는 이른바 수수료 매장 방식이에요. 경기가 나빠져서 매출이 줄면 건물주 수입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죠. 리스크가 커요. 근데 다이소는요? 매달 딱 정해진 금액을 내는 고정월세 방식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심지어 스타벅스가 도입한 버디패스 같은 구독 서비스 수익은요, 이게 매장 매출이 아니라 본사 매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니 건물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3조 2,539억 원. 이게 바로 다이소의 2023년 매출액입니다. 이 엄청난 재무 건전성이 다이소가 얼마나 믿음직한 장기 세입자인지를 그냥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건물주들에게 이 선택은 뭐랄까, 위험 부담이 큰 주식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연금을 택할 거냐, 이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이 불경기 속에서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건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Z세대가 이끌고 있는 소비 문화의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소비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저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요.
과거에 플렉스나 욜로처럼 뭔가 과시적인 소비가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실용과 절약을 중시하는 문화가 대세가 된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아주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거죠.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오픈런의 변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명품 사려고 백화점 앞에 줄을 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이소 인기 상품을 사려고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특히 뷰티 시장에서의 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 상반기 다이소 화장품 관련 온라인 언급량이 뷰티 업계의 절대 강자인 올리브영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제 다이소는 그냥 저렴한 생활용품점이 아니에요. Z세대의 뷰티 성지가 됐습니다. 클리오, 토니모리 같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다이소 전용 라인을 출시하고 SNS에서는 이거 품절 대란템이다 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정도니까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주들이 스타벅스 대신 다이소를 선택하는 이유? 이제 명확하죠. 첫째, 상권 전체를 살리는 분수 효과. 둘째,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무 안정성. 그리고 셋째, 생존 소비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성.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특정 공간을 팔았다면 다이소는 지금 우리 시대 그 자체를 팔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서 살아남기 위한 소비로의 전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인 셈이죠. 이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동네 상권의 중심은 과연 스타벅스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이소를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귀에 다양한 소식과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지금까지 당기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